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녹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요. 태블릿 PC, 쌤거 태블릿 PC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25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25페이지에 있는 그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방사선 동위원소를 쓰는지,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안 쓰고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도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음 그림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일부입니다. 실험에서 가정하고 있는 생물의 특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간은 뭘 가정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간은 이산화탄소와 빛이 있다. 이 두 개 가지고 우리가 광합성한다. 광합성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다. 따라서 무슨 작용? 동화작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 그 다음, 나는 영양소를 주네. 영양소를 주고 뭐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지? CO2가 나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CO2. 이 CO2가 나오길 기다린다. 뭡니까? 호흡이죠. 세포호흡. 따라서 나는 이화작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자, 방사선 동위원소란 건 뭐죠? 방사능을 가진 원소를 얘기합니다. 우리 원래 탄소는 12가 맞습니다. 탄소 12짜리가 맞는데 14짜리 중성자가 더 많이 들어있는 요 14, 요거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얘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검출하기 매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이걸 이용한 실험을 고안했던 거죠. 왜 그랬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험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실험 방법 보시면요, 자, 여기를 싹 이렇게 치우겠습니다. 한번 채우기 단색. 싹 이렇게 치우고 시작을 하죠. 자, 설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가 실험부터 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가 실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 보면요, 처음에 그 화성에 토양을 넣을 때 화성에 있던 원래 방사선이 없던 그 이산화탄소를 12짜리 이산화탄소를 녹색 공으로 표시할 거고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빨간색 공으로 표시할 겁니다. 화성에 있던 자, 이렇게 화성에 있던 CO2, 얘가 어떻게 한다?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같이 흙이랑 같이 들어오겠죠? 그죠? 흙이랑 같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빛을 주면 어떻게 될까? 빛을 주면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포도당으로 이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진공상태를 만듭니다. 진공상태란 건 뭐예요? 그래요, 텅텅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텅텅 빌 거고요. 그럼 안쪽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방금 우리 녹색으로 얘기를 했었죠? 녹색 이산화탄소, 즉 여기에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있을 거예요. 얘가 가열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다시 이산화탄소 밖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진공 상태를 만들었지만 원래 있던 이산화탄소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잖아. 실험에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거기 지금 로봇밖에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밖에는 없는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면 되지. 그게 뭐다? 이 빨간색인 방사선 동위원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이산화탄소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해서 얘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포도당을 만들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안쪽에 빨간색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포도당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진공 상태로 싹 비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열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 이산화탄소, 그죠? 방사선 동위원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방사능 계측기가 삐용삐용 하고 울리겠죠? 아, 그럼 뭐다? 우리 화성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실험 장치에 있던 방사선 동위원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동화작용하는 애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요. 그 다음, 나는 얘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얘가 토양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인지 아니면 진짜 호흡을 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 영양소를 주는 거예요. 이 영양소를 미생물이 먹고 냠냠냠 먹고 CO2를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밖에 이렇게 CO2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쵸? 발생하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이용하고 울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 화성 토양에는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이 실험 말고 다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나요? 그렇죠. 기억이 나죠? 다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다는 10서짜리 탄소를 쓰지 않아요. 12짜리 탄소를 써서 어떤 실험을 합니까? 가를 합니까? 나를 합니까?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이유는 가는 뭐만 할 수 있지?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생물은요, 흔히 우리가 동물과 식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과 식물 얘기하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해요. 근데 동물은 못해요. 그쵸? 그럼 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식물이 살아있느냐, 거기 식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동물이 있는지는 알기가 힘들죠? 근데 나는 호흡을 하는지 보는 거죠? 동물과 식물은 둘 다 뭘 하죠?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동물이 있는지 식물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생명체는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실험을 한 번 더 합니다. 뭘 가지고? 12짜리,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를 가지고, 얘는 방사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방사선이 없는 탄소를 한 번 더 실험하는 이유는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얘는 방사능을 내뿜잖아. 근데 얘가 몸에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 중에 후쿠시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기 싫어요.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암도 이게 걸릴 수 있게끔 하고 정말 생명체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성 토양에는 다세포 생물보단 단세포 생물이 있겠죠? 근데 얘들은 세포 하나잖아. 방사능이 꽉 맞게 되면 하고 죽는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얘들한테는 이 방사능이 정말 치명적이다. 그래서 가나 실험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썼으니까 애들이 죽어가지고 활동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물질 대사를 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착안해서 다 실험에서는 뭘 한다? 그렇죠. 탄소 질량수가 12짜리 일반 탄소를 넣어서 우리가 방사능 계측기 쓰지 않아요. 뭘 써요? 기체 분석기를 써요. 기체 분석기를 써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각하게 변한다. 그럼 생명체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요. 아직까지도 선생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께 찾아와가지고 담나도 하나 먹고 얘기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혹시 본인 말고 다른 친구들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너 이거 아니? 아니 한번 물어보고, 그 친구가 안다면 좀 배워보고, 그 친구도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친구도 모른다 그러면 둘이 손잡고 같이 룰루랄라 내려와 주시면 더 좋겠죠?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찍는 김덕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